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1일 오후 6시 정각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개인 오늘의 날씨는 청명하고 저 멀리까지도 잘 보입니다. 저 북한산 자락이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저 청와대도 잘 보입니다. 청와대 본관, 그리고 조선조의 오래된 정궁이었던 경복궁 근정전 정면에 있습니다. 근정전. 그 뒤편으로 보이는 큰 지붕이 경회루, 맞은편 건물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함성으로 뒤덮이는 광화문 광장이 조용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잔디밭이 저렇게 아주 외롭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은 광화문의 건물 군인들입니다. 저는 지금 18층 스텔 옥상에 있습니다. 저쪽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안산입니다. 293m. 이쪽으로 건물 뒤에 인왕산이 있습니다. 조선조는 1392년에 서울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저기 북한산, 제 등 뒤에 있는 남산, 그리고 저쪽 편에 있는 낙산, 그리고 인왕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대문을 짓고 여기가 바로 조선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한설은 인왕산을 등 뒤로 하고 여기 동쪽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정도전은 그게 아니고 경복궁을 저기 짓고 남쪽으로 뻗어가야 된다. 즉 배산 임수죠. 산을 등에 지고 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강남 개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 되었습니다. 틀을 잘 잡았습니다. 저 조선조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복궁을 저렇게 크게 재건한 사람은 대원군이었습니다. 대원군이 19세기 말에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서원을 철폐하고 그리고 외세를 배격하고 나름대로 내부 개혁을 시도를 하면서 왕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지었는데, 재건했는데,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탕진해가지고 나라가 휘청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 되는 건물을 지었는데 나라가 휘청했으니까 조선조의 힘이 얼마나 미약했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조를 고종이, 대원군이, 민비가 잘못해가지고 망쳤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또는 이완용이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왕조가 어떻게 그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흥하고 몇 사람 손에 의해서 망쳐지지는 않습니다. 조선조가 왜 망했느냐 하는 것을 사상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조가 왜 망했느냐, 바로 이 현장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정면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 어떤 분의 동상이 서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분이죠. 저
경복궁은 조선조의 광장입니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설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없고 시공자였던 박정희 동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동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 건물 틈 사이로 보이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세종대왕은 위대한 분이지만 저기 앉아 있을 분이 아니죠. 저기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세종대왕 동상은 전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시장경제, 교육개혁,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력, 위대한 독립투사, 그분에게 왜 한 평의 땅을 내놓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조선조를 망치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는 하나의 정신사조가 있습니다. 그걸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위정척사파. 말은 좋죠. 위정,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특한 것을 척결한다. 위정척사파입니다. 위정척사파가 바로 조선조를 망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위정척사파는 승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오로지 중국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사상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황제입니다. 중국은 선한 존재고 중국 문화, 유교, 성리학 그건 아주 지고지선한 원리다. 여기에 반대되는 서학, 즉 서양의 학문이라든지 또는 양명학은 이단이다. 사문난적이다. 완전히 요새 전체주의 사상하고 똑같았습니다. 더구나 이 위정척사파의 결정적인 결함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없습니다. 오로지 판단 기준을 중국에 기준합니다. 중국 황제, 공자, 맹자, 저 요순 시절이 판단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사대주의를 하다 보니까 조국이 없습니다. 조국이 없고 오로지 의리, 중국에 대한 의리만 챙겨서 드디어 제국주의 세력이 동쪽으로 물밀듯 밀려오던 19세기 말에 문을 안으로 꼭꼭 닫고 계속 중국에 충성하는 나라로 남아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말지요. 이게 오늘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주사파로 그 DNA의 맥이 이어집니다. 위정척사파와 주사파가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같느냐? 주사파 판단 기준이 이번에 잘 드러났지만은 주사파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을 숭배합니다. 김일성을 숭배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산주의자 김일성보다도 더 큰 모택동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숭배하는 거죠. 김일성 숭배가 종북 사상이라면은 주사파는 필연적으로 종중 사상, 중국에 추종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면서 오로지 시진핑을 보호하고 그리하여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불극화를 내는 요게 바로 위정척사파입니다. 위정척사파의 사상에는 중국은 지고지선한 선이고 미국, 서양 세력, 일본은 야만이다. 요걸 그냥 이어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위정척사파, 19세기의 위정척사파가 21세기의 주사파로 모습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정척사, 주사파 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사상이 아직도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바로 반일 종족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정척사파도 반일 종족주의, 주사파도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일본은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중국이 나쁜 짓 하는 것은 덮어주고, 북한 정권이 나쁜 짓 하는 것도 덮어주고, 일본은 잘하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일본과 같은 세력이니까 반대한다. 반일 반미 종족주의가 주사파의 DNA이고, 그 DNA는 위정척사파, 승리학에 기반한 위정척사파가 조선조를 한 500년 이상 지배하면서 그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승만, 박정희 덕분에 이런 근사한 세계적 도시를 만들었지만, 이 세계적 도시를 운영하는 한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의 머리, 위선과 독선이 가득한 그 머릿속에 아직도 망령이 깃들여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언론, 관료, 검사, 판사, 정치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청와대까지 침투해가지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정척사파와 주사파의 공통점은 무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정 운영에는 무능한데 유능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동에 유능하고 권력 투쟁에 유능합니다. 이런 좋은 터에 서울을 정하니까 그래도 600년 이상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조 600년은 사실은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이승만 이후 지금 약 70년 동안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우파 정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600년의 뿌리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게 70년의 자유민주주의 우파 사상의 뿌리를 내리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착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이라는 도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문명의 힘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명 세계는 사실, 과학, 법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김일성파는 사실, 과학, 법치를 부정하는 문명 파괴 세력입니다. 야만입니다. 위정척사파는 서구 문명을 야만으로 보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기준은 과학을 존중하느냐, 사실을 믿느냐, 법치를 지키느냐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 청와대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저 사람들, 법치를 부정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리고 과학을 부정하는, 자,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위험한 물건인 것처럼 취급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를 저렇게 괴롭히는, 그리하여 멀쩡한 회사 한전을 망치고 두산중공업까지 이제 휴업을 검토할 정도로 몰아넣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게 바로 위정척사파의 DNA를 이어받았고, 거기에다가 계급투쟁론까지 덧붙여가지고 세계 역사상 최악의
최악의 정치 이념도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악령이죠. 악령에 씌워진 악령에 휘둘리는 이런 집권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이 문명 세계를 지켜낼 것이냐, 이번 총선을 보면 압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근사한 나라를 유지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개돼지처럼 사는 게 오히려 제 격이냐.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라는 국민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들의 지도하에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제 국민 수준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안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해는 내일 또 오를 것입니다. 총선 결과에 불문하고 4월 15일 이후에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흘린 피가 너무 많으므로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유란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데 그동안에 애국자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는 김정은 같은 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이 자유의 나무가 재생해야 할 것입니다. 근사한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이런 저녁, 이런 산야, 이런 도시, 이런 아파트, 이런 가정, 이런 직장을 지켜내려면 용감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용감한 사람을 밀어주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의 국민이냐, 문재인보다 뛰어났느냐, 오히려 문재인보다 못한 존재냐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